자, 2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했습니다. 오페라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 오페라 도시 이야기입니다. 오페라의 그 배경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를 한번 재미삼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유명 오페라의 무대가 어딘지를 우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예루살렘이 그 배경입니다. 베르디 리골레토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만토바 공국이라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성이고, 그다음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는 이제 스페인의 바르케스 지방입니다. 베르디 아이다는 이제 이탈리아 멤피스가 배경이고요. 베르디의 오텔로는 뭐 섹스피어 원작 당시에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은 뭐 특정한 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이탈리아 농촌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그 시칠리아 섬이 주 무대죠. 그리고 그 푸치니의 토스카는 로마입니다. 그 나폴레옹과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왕정과 공화정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내던 그 상황에서의 로마의 하루를 지금 그린 거고요. 그다음 푸치니의 나비보이는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 항입니다. 당시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푸치니의 투란도트는 이제 그 중국의 베이징이 이제 무대입니다. 주 무대. 그다음 모차르트의 코지판 두 때는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가 무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시들이 뭐 이렇게 제각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난히 많이 등장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유명한 오페라를 조사를 해서 탑3를 한번 뽑았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그럼 이제 먼저 동메달을 딴 도시가 어디냐면은 3입니다.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입니다. 이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은 이제 알프스의 전기가 서린 것이죠. 인스부르크가 중심 도시인데, 여기 보면 그 과거에 그 이 티롤 지방은 인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의 티롤주뿐만 아니고 스위스 일부와 그 지금 현재 이탈리아 북부가 포함이 된 그 상태가 지금 티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페라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도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스부르크는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고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건물 같은 경우가 막 물감을 이렇게 칠하는 듯하게 알록달록하고, 알프스산이 뒷배경으로 되어 있는 도시니까 당연히 오페라도 굉장히 목가적일 확률이 높았겠죠. 티롤 지방을 무대로 하는 오페라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주요 작품을 보면 1831년도 그 벨리니의 목류병의 여인입니다. 이게 이제 티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목류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이제 그 남자의 숙소로 이렇게 목류병 상태로 들어가서 뭐 벌어지는 해프닝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그 목가적인 풍경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도니체티 연대의 딸도 이제 오페라 부파 작품인데 굉장히 재밌죠, 이것도. 전쟁터에서 이제 여자가 하나 태어났는데 부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그 프랑스 군인들이 키웁니다. 단체로. 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여자의 이제 부모를 찾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코미디하게 그린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좀 목가적이죠. 그다음 베르디의 루이자 밀러는 이건 사실 약간 이제 자살이 등장하고 치정과 음모가 이렇게 등장하는 오텔로 같은 그런 거지만, 일단 뭐 배경은 티롤 지역이 배경이 돼 있고요. 그다음 1892년 초연한 이제 카탈라니의 라왈리도 굉장히 이제 그 베르지모의 대표작이고 목가적인 이제 티롤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2등은 어디냐? 은메달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는 이제 예술과 낭만의 도시니까 당연히 이 오페라는 굉장히 사랑 이야기를 많이 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주로 이제 그런 연인들의 사랑을 다룬 그런 이제 그 오페라가 많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가 무대가 되어 있는 오페라는 이제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1853년도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프랑스 귀족 사회의 그 고급 화려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파티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리 그 한글 제목이 춘희에서 보다시피 이 고급 사창가를 이렇게 묘사한 거니까 이게 프랑스 파리가 주무되고요. 84년에 그 마스네 마농이라고 이제 오페라가 있었는데, 이 마농이라는 여자는 동양의 이제 양귀비나 이런 것처럼 유럽에 굉장히 그 어떤 절세 미녀의 뭐 이렇게 대명사처럼 쓰이는 아주 실제로 있었던 미인이랍니다. 84년 마스네가 이 마농을 만들었고, 뒤에 이제 푸치니가 마농 레스코라는 오페라를 만들었죠. 둘 다 이제 파리가 주무되고, 물론 뭐 마농 그 마지막 유배지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어쨌든 주무대는 이제 파리로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르다니의 안드레아 셰니에, 이건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한 이제 파리 근교, 파리 주변을 얘기한 거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영화를 소개하면서 했던 그 라맘마 모르타라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아리아가 나온 그 오페라입니다. 이것도 이제 배경이 파리였었고, 그다음 아시다시피 너무도 유명한 이제 베리지머의 거의 대표작 푸치니의 라보엠도 이제 파리에서의 가난한 이 보헤미안들의 어떤 사랑과 삶을 그린 작품이죠. 이렇게 해서 파리가 이제 은메달에 선정이 됐고요. 그럼 이제 금메달은 1위는 어디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도시입니다. 오페라의 숨결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죠. 아프리카에 이렇게 맞닿고 있고 뭐 지중해 입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화된 도시인데, 요 세비야의 일대는 지금 사실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기에서 이제 그 이슬람교가 특히 이제 무어인들이 서고트 제국을 만들면서 여기 이제 이슬람 제국이 상당 기간 이 세비야 지역을 지배를 했었죠. 그러다 다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모스크 같은 이제 이슬람 사원들을 없애고 이제 세비야의 대성당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국제화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왼쪽 사진이 그 세비야 대학의 그 정문인데, 그 당시 카르멘이 일하던 왕립 그 담배 공장이 옛날에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담배 공장을 대신에 이제 지금은 대학 건물로 쓰고 있다 그러네요. 이 세비야가 이 지금 오페라의 주된 배경이 되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저기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의 주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 산업이 융성했습니다. 그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가. 아시다시피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 신대륙 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인데, 쿠바에서 이제 재배했던 그 담배들을 대서양으로 이제 싣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담배 가공을 하고 했던 그러니까 왕립 담배 공장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국제화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입구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럽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아프리카 모로코 당시에 이제 무어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지금 이슬람 문화를 심었던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번갈아 가면서 이 지역을 장악을 했었죠. 국제도시화된 데다가 당시 오페라의 소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상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세비야가 워낙 국제화된 도시라서 뭐 이 세비야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들은 뭐 그런 구설수에 이렇게 덜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비야가 많이 이용도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멩고가 2의 도시입니다. 이건 카르멘을 보면 이제 나타나죠. 그럼 이제 세비야를 무대로 하는 오페라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사실 듣기만 해도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거의 100여 개의 오페라 작품이라는데, 우선 제가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런 작품 6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세비야 이발사 그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마미마의 백작의 집이 이제 그 산타크루즈 부근에 있었다 그럽니다. 모차르트 돈 조반니 집도 이게 돈 후앙이라고 이제 저기 스페인어로는 모차르트로 이제 돈 조반니니까 그 돈 조반니 집이 그 세비야에 있었고요.
베토벤의 피델리오는 이제 이 세비야 국립 감옥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이것도 세비야가 무대입니다. 로시니의 세비야 예발사는 당연히 이제 세비야고요. 베르디 운명의 힘도 이제 그 레오노라의 아버지가 이제 귀족이기 때문에 그 집이 이제 그 세르비아였습니다. 처음 이제 실수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무대가 이제 세비야인 거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너무 또 유명한 비제 카르멘은 이제 이게 세비야의 담배 공장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세비야 도심인데 대충 여기 산타클로스 요 거리가 여기 이제 귀족들의 대저택들이 운집해 있던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후앙, 이게 돈조반니죠. 알마미바 백작, 그러고 네오노라의 아빠 칼라트라바 후작, 이런 집들이 여기 거의 있었으니까 이게 세비야의 무대가 됐던 거고요. 왕립 담배 공장이 지금 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비야 대학의 법학부 건물로 지금 쓰고 있고요. 피델리오의 무대가 됐던 이제 국영교도소가 아마 대충 이 근방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비야를 무대로 한 오페라 중에 하나, 불멸의 오페라, 비제 카르멘을 심층 감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